외국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하나같이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지인과는 다른 외모를 가진 우리들을 사람들이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것인데요. 사실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신기해서 쳐다보는 건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한눈에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더라도 잘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더라도 상대방이 민망해할까봐 금방 시선을 거두곤 하죠. 이러한 한국과 외국의 배려의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가지게 할 만큼 크게 와닿곤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다리가 코끼리처럼 변해버렸다는 미국인 소녀는 자신의 다리 때문에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한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노스다코타주 출신의 여학생입니다. 사실 제 미국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리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양은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죠. 제 다리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7살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사랑받는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7살 이후로 다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제 다리를 보시고 깜짝 놀라더니 동네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으나 그저 시골 마을의 작은 병원들에서 제 희귀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는 없었죠. 병원에서는 하나같이 제 병의 원인도 모르겠고 그냥 종양이 계속 자라고 있으며 해결 방법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만약 조금 더 큰 병원에 갔다면 제 병세는 나아졌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노스다코타의 시골 동네에 사는 여느 평범한 집안일 뿐이었고 제 치료만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만한 여력은 없었어요. 제 다리가 점점 커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친했던 동네 친구들도 저보고 코끼리 괴물이라면서 놀리기 일쑤였고 동네 어른들도 제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는 병 아니냐면서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했죠. 어렸던 제게는 이러한 사람들의 차별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가족들도 저를 배척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중학생 때 제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훨씬 행복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고 저는 이때 이후로 가족도 제 편이 아님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다리의 종양은 더더욱 자라서 이제는 바지를 입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 종양이 사라지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종양이 더욱 커지는 것만 막게 해달라며 더 큰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게 더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 동네에서 고립되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집에서 나가서 독립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으나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골 동네인 저희 마을에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몇몇 존재하고 그들은 장애가 있는 저를 보고 같은 백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희 집 트럭의 타이어를 펑크내 놓는다거나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위협 사격을 가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부모님도 저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시내까지 나가서 일을 하며 살림의 보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제 다리였어요. 장애가 있는 저를 아무도 고용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저를 받아주는 레스토랑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주며 저를 고용했고 대우도 굉장히 좋지 않았죠. 저는 다리의 종양 때문에 장시간 서 있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꾹 참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차별은 저를 지치게 만들더군요. 제 다리를 보고 밥맛이 떨어진다며 음식값을 환불해달라는 손님도 많았고 어린아이들이 제 다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놀려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이 부모님이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미국에서 당장 나가라는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매번 몇 달을 채 일하지도 못하고 해고당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은 흘렀고 제가 법적으로 성인이 된 날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뭔가가 잔뜩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건 전부 제 짐이었고 캐리어 위에 놓인 부모님의 편지에는
이제 법적으로 저를 양육할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제 살 길을 알아서 찾아 떠나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몹시 당황해서 문을 두드려 봤으나 다음 날까지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은 채 거리를 맴돌게 된 거죠. 그러다 우연히 이 커뮤니티에서 저처럼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에 다소 무모하지만 그 길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미국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어렵사리 도착한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를 보고 혐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꼭 괴물이라는 소리를 한마디씩 하고 갔지만 한국인들은 제 다리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건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듯 보였거든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식당에만 들어가면 10번 중 8번은 거절당하곤 합니다. 다른 손님들의 식사에 방해된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런데 한국의 식당에서는 저를 너무도 친절하게 맞이해줬고 더 필요한 건 없냐며 연신 물어봐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물을 정수기에서 직접 떠먹길래 한국에서는 물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대신 직접 가져다 먹어야 하는구나 싶었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직접 물을 가져다 주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셨죠. 솔직히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친절이라고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소한 친절이 제게는 너무도 크게 와닿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서울의 분위기를 파악해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미리 한국버스 이용법을 직접 검색해보고 머릿속에서 연습까지 마치고 버스를 탑승했죠.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버스에 승차하려던 찰나 갑자기 버스기사 아저씨가 제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푸대접과 승차 거부는 미국에서 많이 겪어본 일이기에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전의 경험으로 인해 한국만은 제게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터라 충격은 더욱 컸죠. 저는 그렇게 울먹이면서 기사 아저씨를 되돌아봤고 기사 아저씨는 여전히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이 기사님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제 경험상 이건 분명히 제 다리를 혐오스럽게 생각한 기사님이 승차를 거부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상처를 받고 버스에서 내리려던 찰나 제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승객이 버스 돈통을 훑더니 제게 잔돈을 건네줬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버스기사 아저씨는 제게 잔돈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제게 잔돈을 건네준 젊은 남성은 능숙한 영어로 한국의 버스를 처음 타본 거냐며 상냥하게 물어봐 주었고 한국의 버스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지도 못한 친절에 놀라서 버스기사님을 다시 보니 제게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버스를 출발시키더라고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제 다리는 신경조차 안 쓰고 그저 정상인과 똑같은 시선에서 저를 바라봐 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제 다리를 유심히 보시던 한 할머니께서는 저를 부르시더니 앉던 자리를 양보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런 호의가 익숙지 않았고 놀라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할머니는 저를 강제로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재밌는 건 이 장면을 본 뒷자리에 앉은 한국인 학생은 자신의 자리를 할머니께 양보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한평생 살면서 이런 친절은커녕 늘 차가운 시선만을 받아왔고 제가 앉으면 버스 좌석에 전염병이 옮는다면서 사람들은 저를 앉지도 못하게 했죠. 그리고 만약 앉는다고 해도 제가 앉은 자리 옆 좌석은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 뒷자리에 다시 앉게 된 할머니는 제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제게 과자를 건네주며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못 알아듣자 아까 저를 도와줬던 한국인 남성이 통역을 도와줬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과자는 한국의 전통 과자인 약과라고 하는 과자라고 하고 제게 다리가 아파도 용기를 잃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제가 이런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고 이런 믿기지 않는 현실에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본 남성은 이 할머니가 자꾸 제게 말을 걸어서 통역하느라 정말 힘들다고 말하며 장난을 건네서 저를 민망하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힘든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인들은 사람의 내면과 성품을 보고 판단하지 절대로 외적인 요소로 차별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며 저를 신경 써주더군요. 이렇게 감동적인 이날의 경험은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몸이 불편해서 장시간 서 있을 수 없는 저는 공간에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일인 번역가 일에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이 직업을 갖기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다는 아픔이 있고, 이 아픔을 잊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한국인들은 제게 늘 칭찬만을 해주고 말도 많이 걸어줘서 제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영어 강사 일과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어서 통역사 직업을 갖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자격도 생길 것이고, 어쩌면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로 제 다리를 치료할 수도 있겠죠. 이 자리를 빌려 아무것도 없는 저를 위해 기꺼이 가족이 되어주고 삶의 희망을 준 한국인들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한국에 와보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남을 생각해주는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 한 외국인 소녀에게 희망을 준 사연이었는데요. 우리의 이런 특별한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